자, 카운터펀치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장 해체 소식과 더불어 경의선 구간 남북 공동점검 소식까지 지난 몇 개월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자, 지난 몇 개월간 남북관계에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정두원 전 위원님,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 뭐 군사회담이니 정치회담도 있었지만은 경협 관련해서는 이제 경의선이나 동해선 같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있었고요. 또 도로 연결 사업 협의가 있었고, 이제 산림 북한이 헐벗었잖아요. 예. 산림 조성 지원 사업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일단 경제 협력, 말 그대로 협력이니까 서로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될 텐데, 북한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혹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력이 가능한가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어떤지. 현재 북한이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지만 또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당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장마당. 네, 네. 이제 시장을 장마당이라는데 장마당 경제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견디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 화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북한 경제도 좋아할 것이다 전망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일단 전제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북 제재가 이제 해제가 되려면 남북 관계나 이제 북미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은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숙제들 넘어야 될 네. 산들이 꽤 있는데 네. 일단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네. 북한의 최고 경제적인 경쟁력은 땅, 그렇죠. 그리고 뭐 노동력, 광물, 자원. 저임금 노동력. 네, 저임금 노동력. 네. 예. 어허.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가 중국도 이제 임금이 오르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보다 더 싼 데가 북한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미국 매체에서는 뭐 7,500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이건 좀 맥시멈을 근데 말을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매체에서는 뭐 3조 9천억 원 달러, 그러니까 뭐 4,170억 원. 그러니까 어쨌든 4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그 가치에 달하는 광물이 묻혀져 있다. 그 방금 얘기한 얘기되는 우리 상황 같아요. 토지, 이 노동력 외에 또 그 풍부한 천연 자원, 그렇죠. 천연 자원. 네, 요것도 광물. 무시 못한다는 예.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꽤 경쟁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네. 석탄, 히토류, 철광, 우라늄, 그러니까 남한에는 없는 이제 그런 광석들이 천연 자원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에 그걸 많이 수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그 협력이란 말이 될 수 있네요, 그죠? 그럼요. 예. 그리고 저희 남한에도 좀 희망이 있는 게요. 일단 북한에서 생산 가능한 이제 광산 중에서 중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광산은 실제로 지금 7개밖에 안 됩니다. 어허. 예. 그래서 720개 중에 7개. 그러니까 이거는 700개 기회가 있다. 넘는 네. 그렇죠. 개발의 여지가 매장량 있군요.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마그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3위고요. 흑연은 4위, 금 6위, 아연 7위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그 아까 이제 잠재 가치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이게 최고 8천조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한 15배 정도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한 100배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그 정도는 또 아니고요. 15배면 많은 거죠. 15배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데 그렇긴 한데 이게 이 뭔가 워낙 이게 저큰 8천조 돈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남한이 이제 지금 현재 광물 자원 자금률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북한이랑 이제 같이 이제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이 자금률이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고가의 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1.2% 수준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광물 자원 수입국이 세계 5위입니다. 아, 북한이랑- 수입을 많이 하고 네.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래서 남한은 이제 사실 국제 수급 환경에 좀 많이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사실 그런데 보시면 그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그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감지되죠. 파주, 연천, 예? 남북 접경 지역의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맞습니까? 고성 일단 예. 파주 연천 이 고성 같은 토지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3.3 제곱미터당 12에서 15만 원대 호가가 올랐었고요. 단기간에 호가가 단기간에 25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을 했었고요. 배가 넘네. 네, 거의 2배 정도. 으흠. 2배 정도 오르는 가격으로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빠져서 프리미엄이 그대로 다시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뭐 저도 북한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리 오시죠 하면서 그 역사적인 악수가 이루어졌던 그 장면이 화면에서 보였던 순간 야 파주 쪽 단가 엄청 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제 후배가 왜냐면 통일이 정말 눈앞에 온 것만 같은 거예요, 기분이. 그랬었죠. 그 예. 불과 그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 후배가 그 파주에 공장 네네. 그 창고 같은 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보고 예. 사라고. 고가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셨어요? 치고 빠지시려고 예. 하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사서 네. 이걸 저 뭐 가건물처럼 돼 있으니 이걸 뭐 세트 같은 거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왜 세트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거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네. 그런 사업 또 영화도 뭐 드라마 촬영장 뭐, 요런 예, 거요? 뭐 예. 아주 간단한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됐다고 돈 없다고 없다고 하셔 거절하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거 그 주식 사셨구나. 그거 걱정하시는 거. 아니 저 무슨 얘기? 거기다 넣었구먼. 아니 근데 결국 이렇게 올랐다가 네. 네. 결국은 또 제자리예요 현재 어때요?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어. 이런 그래요? 사례들은 예전에도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요번에 좀 급등세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고요. 예. 기대감은 있었는데 팩트가 없다 보니까 뭐 통일경제특구 지정이라든지 뭐 민통선 해제라든지 실제로 정전 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네. 그 팩트로 체크된 거는 없으니까 다시 이제 거품이 좀 꺼진 모양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이제 주식도 기대감이 오르고 팩트가 없으면 프리미엄을 반납하듯이 네.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TV를 보니까 통일이 진짜 눈앞에 온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 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프리미엄이 다시 빠질 수밖에 이루어진다 없죠.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예. 그렇죠. 그럼 이 지역은 어때요? 그 저 특히 문산읍 같은 곳 평당 1,000만 원 넘어섰다. 뭐 이 얘기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또 그 임진강역 같은데 경의선역 주변 남북 철도 사업 아까 얘기하신 그 기대감 때문에 아주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일종의 투기 자금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가치가 오를 땅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자 매일경제를 보니까 네. 땅값이 그 서너 달 사이에 2배 이상이 뛰었는데 근데 살려고 하는데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예상 가격보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고 거래는 안 기사가 되고. 어허. 났더라고요. 지금 딱 주식과 같은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 현대건설도 딱 현재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로 팩트가 없다 보니까 그 허상에 붙었던 프리미엄이 쭉 빠졌다. 자 그러면은 뭐 주가도 그렇고 이런 지가도 그렇고 뭔가 그 이 현실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반영이 실제로 되겠네요. 그렇죠. 뭐 주식 격언이 상당히 많은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네.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 당연히 거래량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주가도 네, 빠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럼 가격도 내려가고. 가격도 지가도 마찬가지네요. 거래 올라간다는 건 결국 경쟁적으로 고가에 계속 호가를 낸다는 거거든요. 지금 매수 호가를.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제 반토막이 났다는 건 예. 요거 이제 좀 원칙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그죠? 우리 저 오한결 대표는 혹시 뭐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조차도 없었던 땅들이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 일시적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던 거지. 그 관심이 이제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 매수세가 계속 나타날 수는 없고 그러면 호가는 올라가다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적인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철도 사업 이야기 포함해서 교통, 뭐 전기, 통신, 뭐 요런 부분에 예? 여러 가지 사업들 주목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제 네. 언젠간 되겠죠. 으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지금 그러니까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예상같이 잘 풀려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남북이 철도로 연결이 되면 뭐 어마어마한 것이 변화하겠죠? 일단 유럽에 이제 가는 화물 네. 물류 기간이 이제 반으로 줄어든 건 그동안 얼마나 걸렸습니까? 30일 걸리던 게 이제 15일 만에 가능해진다는 건데. 와.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해지려면. 아, 그래요? 예. 금방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이제 국제 간의 여러 가지 또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조정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 전에 또 일단 우리 종전선언이니 뭐 평화조약이니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그것도 그러게요. 예측하기가 이제 힘들죠. 여러 변수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야 정말 오랜 소망이었던 그 평화 통일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 보게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 한껏 일으켰다가도 또 한번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도 한번 또 틀어질 뻔하고 이런 변수들을 이제 직접 마주하니까 네. 아 이제 그냥 마냥 긍정의 파란 신호만을 켜고 볼 수만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철도 관련해서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식이 바로 현대제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어땠어요? 모양이 최근 이렇게 상황과 연결해서? 철도주는 예. 지금 현재 공동 실사까지 진행될 만큼 가시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고요. 어허. 실제 남북 경업 협력 관련 업종들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 실제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진행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네, 예. 돼야 되겠지만 예. 실제로 구축만 된다고 하면 부산에서 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 기준 해상 운송의 비행 수송 시간이 약 23일 정도 단축되고요. 어허. 20피트 컨테이너당 운임이 약 744달러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부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신문 보니까 중앙일보 8면에 이런 게 났어요. 그 아래 하단 부분에 현정원 회장 4달 3일 방북 추진. 그리고 이미 그쪽 그룹에서는 5월 초에 남북 경합 사업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오늘 났다면 이거는 그 현대산업 그쪽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이 현대라고 하는 거는 남북경협 비즈니스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8월달에 이제 2000년 8월이 어느 때였냐면 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7대 대북 사업 독점권을 최소 3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현대그룹에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대 경제협력 사업권 요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사회 간접 자본 시설하고 기간 사업 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30년간 개발 건설 설계 관리 요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독점권을 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시 그 현대 네. 그룹 주들이 어땠습니까? 떴었고요. 예. 네, 뭐 지금만큼 떴었지는 않았는데 당시에는 그렇죠. 상당히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랐는데 어쨌든 현대 아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비상장 회사긴 하지만 이 현대 아산의 그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대장주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미 받았었죠. 엘리베이터 뭐 사실 그게 엘리베이터가 많이 팔려서 사실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아하, 요 분위기 때문에 월요일만 하더라도 10% 이상 급등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가. 네. 그래요. 야, 또 이런 상황도 재밌네요. 저도 뭐 이렇게 그러게요. 주식을 그- 오래 뭐 관심 있게 보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또 묶어보니까 아니 그 방금 이런 연관성이 얘기들을 좀 있네요. 종합을 해보면 예.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을 때그 관련주를 샀다가 예. 이게 반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오기 전에 팔면 그렇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매수하고 타이밍인데. 매도하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 느낌은 네. 현대가 일단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좀 그쵸. 의도를 가지고 치고 나가니까 예. 그걸 감안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요즘 말씀 보자. 낯빛이 어두우셔가지고 투자자들이 이게 누구도 몰라요. 이게. 예. 투자자들이 이슈가 뜨고 이제 뭐 수급이 생겨서 수익이 상승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요게 또 한 번의 어떤 이슈가 되기 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묶여 있고 거래량도 죽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이게 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힌트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이 주식 전문가 두 분이 계셔서 예. 갑자기 막 직접적인 좀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도 듣고. 예, 또 좀 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그 네. 금강산까지 철도가 연결돼서 관광을 갈 수도 있죠, 이제. 만약 아직은 모든 아니- 것이 다 되면. 이건 제재가 해제돼야 됩니다. 제재가 해제되고 예?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뭐 다 가시겠죠? 금강산은 지난번에도 다녀왔어요. 아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지금 말씀 투는 뭐 누구나 한 번씩 아니 금강산은 금방이에요. 고성에서. 그러니까요. 뭐 안 가본 사람 있나? 아직 안 가보고 가본 싶어요. 안 가본 저는. 저로서는 참 예, 예, 기차 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런 얘기 들으면 되게 네. 꿈 같죠. 어. 어때요 거기? 역시 어떠셨나요? 금강산이죠. 진짜 설악산이 아름답다 그러지만 네. 금강산 가면 설악산은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고 12,000봉 진짜 있습니까? 세보진 않았어요. 제가 보셨겠어요. 아니 노래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금강산 찾아가자. 저 12,000봉.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 할 때 그 메인 주제곡이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뻥 아니야 그랬어요. 뭔 봉이 12,000개나 있나? 좀 뻥이겠죠. 아 좀 뻥이에요? 많긴 많던가요? 근데 그 온정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온천이 있는데 네. 온천물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 진짜 그 우리가 느낌이 달라요. 온천욕도 직접 네, 체험해 보시고. 거기 또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오픈된 데도 있는데 서로 거기서 저기 눈 올 때는 눈싸움. 뭐 혼탕인가요? 아니 이제 칸막이는 돼 있지. 칸막이는. 눈싸움 서로 눈덩이 던지고. 위가 뚫려 있군요. 위 그렇죠. 부분 지붕이 없는. 노천. 아 상당히 그 부분 개방적이네요. 아니 우리 다 남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아니, 한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감시만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아 금강산 관광 진짜 뭐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가서 느낌인데. 온천욕하고 네. 평양냉면 한 그릇 그렇죠. 하고. 이번에 아주 평양냉면이 아주 최대 수혜주 아닌가요? 지금 어마어마했어요. 그 어떤 주보다 평양냉면이 최대 그런 수혜주라는. 주가 있어요? 예. 아니 그 평양냉면집이 아주 뭐 기본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 웬만한 집은 다. 폭염까지 더해져가지고. 예. 요즘에 실제로 뭐 평양냉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 가면 팝니다. 요즘에 농심에서 나온 평양냉면. 얘기해도 되나요? 예, 농심? 뭐 얘기해도 되죠. 농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네, 다 풀무원 있죠. 뭐 네. 평양냉면 난리예요. 근데 저는 실은 함흥파였거든요. 냉면은 그 가느다란 면반에 저도 사실 그 함흥 쪽이랬어요. 물 냉면보다 좀 함흥에 비비면은 이제 좀 뭔가 먹은 것 같고 달콤하니. 근데 이제 하도 이제 평양 좀 이제 좀 먹어봤다는 사람들이 네. 아직 안 먹어봤냐는 투로 굉장히 너 아직 그거 안 접해봤니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오기에 한번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함흥냉면하고 예. 평양냉면을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어느 쪽 파세요? 우리 커피 있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 커피, 다방 네네. 커피. 네네. 그게 함흥냉면이라면 이
평양냉면은 이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하. 그러니까 깊은 맛이 있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잘 못 느끼죠. 맞아요. 예, 뭐 처음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좀 제가 제일 알겠는데요. 맛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희 미식회 한번 가죠. 어디 하세요? 을밀대. 아, 을밀대. 네. 거기가 지금 거기 줄 엄청 길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겨울에도 길어요. 어, 근데 거기서 먹다가 딴 데서 가서 적고 지금 계시네.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 시간 때 습관이 피하면 을밀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식사 시간 그 피크 시간만 피하면 네네. 1시 이후. 아니면 아침 요새는, 11시. 요새는 뭐 2시까지 주세요. 아,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2시 이후. 예. 그리고 아침 10시 반. 문 열 때 아주머니랑 같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주 먹어요. 그게 유명한 집은. 을밀대는 저도 인정합니다. 아, 그럼 이미 다 그러면 여기는 다 이미 평양 파신 거예요, 냉면은? 아, 저는 함흥파입니다. 저 함흥. 함흥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면발 곳곳에 얇은 거. 함흥파들이 좀 소리는 못 내요. 저는 근데 숨어 있거든요. 저는 한평파. 두 개 다 사랑한다. 냉면을 다 사랑합니다. 네, 함흥이든 냉면이든. 우리 의원님은 이미 평양파로 넘어가신 거 그러니까 같고. 나이 들면 예. 이제 그런 평양냉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밍밍한 것 같은데 그 깊은 맛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의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보통 커피도 믹스 커피로 출발해서 예? 그렇죠. 아메리카노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하면 저희 에스프레소까지 또래들. 가고. 예. 에스프레소까지. 뭐 더블샷 막 이러면서. 저는 아직은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쓰디 사양 쓰고. 먹는 느낌. 네. 아 그래 평양냉면집 아주 호황이죠.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북한의 그 개마고원 사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전 정보 없이 보면 완전히 외국으로 느껴질 만큼 저희 지금 사진자를 보고 있는데 보고 계시죠. 예. 어디 스위스 산맥 부럽지 않은데요? 아주 이국적이에요. 예. 근데 멋있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왜요?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로 사정이 안 좋거든요. 아, 그리고 숙박 시설이 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림의 떡이 있지. 아 이게 관광이 쉽진 않겠군요. 관광하려면 이제 그런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지금 잠깐 그 말씀하셔갖고 제가 잠깐 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 이 남한 대비 북한 같은 경우에 자동차 소유는 1.3%밖에 안 되고요. 어허. 1.3%. 1.3이요. 그럼 남한이 100대 있다면 걔네는 이제 한 대. 한 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 같은 경우에도 남한 대비해서 한 24%밖에 안 됩니다. 아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고 거의 비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평양에 관련된 그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어떤 기차가 2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평균 시속이 이야. 20에서 30km 정도. 기차가 예. 그리고 궤도 총 연장은 남한 대비 56%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 이건 거의 뭐 전동 킥보드 수준 아닌가요? 기차가 20km면? 이봉주 선수가 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20km 황영조 뭐 이런 분들 나오시면 막 예. 아 이게 상당히 정말 느리네요. 예. 더디군요. 예. 클래식하네요. 아날로그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진 건 상당히 그 최고 수준의 부분들이 네. 보여진 상태.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보통 네. 보통 우리가 교회 가서 보이는 모습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 2차 다 있어, 남북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부분을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통이 뭐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을 많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었죠. 예. 근데 실제로 네.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중 회담 이후에 네. 하루 100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5월 이후부터 하루 1000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북한으로. 네. 오, 그래서 10배. 지금도 계속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아 북한이 일단 스스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군요. 네. 원산에 이제 호텔도 많이 짓고 있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개성공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죠. 개성공 2016년 북 핵실험 이슈와 함께 개성공단이 이제 중단이 됐는데 다시 재개되겠죠? 이것도 대북 제재 대상이에요. 아하. 이것도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지 이제. 근데 저는 해제되면 첫 번째로 개성공단이 다시 이제 재개될 거라고 보고요. 아 제일 빨리 예. 재개될 일 중에 하나. 지금 그 업주들이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96%라고. 예.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북한 쪽으로 직접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그에 대한 요청을 거절당했죠. 으흠. 그러면서 일단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인건비가 베트남이 3분의 1보다 쌌고 예. 중국보다 6분의 1 정도 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6% 이상 다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뭐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실은 베트남에다가도 공장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건비가 더 싸다면 그러니까 제2, 예. 제3의 개성공단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개성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곳에 예. 또 이제 공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체감상으로는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분명 상상과 다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2005년 당시에 남북 경협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 체크해봐야죠. 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업인들이 말했던 4대 경협 위험했던 점이 첫 번째 뭐 낙후된 전력, 도로 시설 이런 인프라가 워낙에 약해서 양파가 풍년이라도 썩는다. 왜냐 용기와 수송로가 없어서. 아이고. 그런 기본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 변심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상대가 갑자기 말을 바꿀 위험이 있대요. 뭐 상부 보고만을 위한 한탕 주의식 뭐 협상을 하고 계약 후에 또 이렇게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무지의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모른대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임금을 요구한다고. 어허. 뭐 오늘 날씨 더우니까 많이 주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예. 그리고 뭐 상당히. 흉내 좀 괜찮았나요? 예. 아주 맛깔나죠 아주. 여러 재능을 가진 아나운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절의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과 통신의 중단. 아, 이건 문제인데요. 예, 급변 사태로 인한 불가피하게 왕래와 또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예, 정말 4대 위험 요소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죠. 예. 그 2005년 당시에 이 문제점들이니까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은 됐겠지만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될 문제네요. 우리가 남북 경합을 추진할 때. 이런 걸 이제 그쵸. 어려운 말로 컨트리 리스크라 그러는데 네. 이제 아직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신뢰를 못 쌓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직 정상 국가가 못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종전선언도 이루어지고 또 평화 조약도 해결되면은 이제 정상 국가가 돼 가겠죠. 그러면서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봅니다. 자, 이 우리 대기업들이 벌써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롯데는 본격적으로 지금 북방 TF를 가동했다고. 롯데가 발빠르네요. 사실 네. 롯데는 지금 현지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북한이요? 중국에서요. 아, 중국에서 아, 예. 오늘자 신문에서 저도 보긴 했는데 중국에서 100%요. 그거에 이제 북한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가 지금까지 그 정권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사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북방 TF 말이 좋지 뭐 모양새 예. 갖추기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쵸. 제재가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지금 다 뭐 풀지 그림에 않으면 불과한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준비하겠다 뭐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실제로 그 롯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아, 예. 예, 많이 떨어졌죠. 중국 사태 때문에 네. 그동안. 예. 제 주가 많이 알죠. 취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쓴 웃음 보니까 아니 제가 롯데 쇼핑에 좀 관심을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그 주가 네. 흐름 아유 저 지금 손안 거친 주식이 지금은 없을 정도로.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예, 롯데 쇼핑 주식을 좀 지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대기업들이 값싼 노동력 찾아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제 뭐 계속 지금 전제가 그쵸. 되고 있는데 모든 저희가 것들이 방금도 잘 말했던. 진행이 되고 나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요. 충분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일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서로 이익 보는 점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통일 비용 걱정하면서 뭐 요새 젊은 애들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젊은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문화 차이 뭐 이런 근데 저런 통일은 요소들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존하는 거죠. 남북한이 예.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먼 훗날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도 같아졌고 그리고 일단 언어가 통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1970년대 정도 수준의 이제 발달을 했는데 예.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이 이미 너무 희소하게 됐으니 그 북한이랑 만약에 협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이제 북한의 자원을 통해서 그리고 인건비를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 점을 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남북 경협, 북한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사실 아니죠. 그동안 단절됐던 기간 동안 이미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여러 투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이죠, 대표적으로? 글쎄 많은 나라들이 할까요? 중국 말고는 사실 있을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사실 거의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중국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대북 합작 사업 등을 금지한 그 법률이 그 2375호 이게 이제 2017년 9월달에 이렇게 발효가 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외부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밖에 없군요, 중국하고. 아니 이게 아니, 근데 또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남북 협력 기금 네. 이런 돈이 이제 한 9,500 정도가 있는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실 이걸 뭐 철도 도로 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무슨 돈으로 하느냐? 네. 제일 가능성이 큰 게 이제 일본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금 서로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할 때 청구권 자금이라 그러는데 그 6조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포항저철도 짓고 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이제 종잣돈이 됐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액수는 거의 한 200조 달러 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깔고 이제 경협 사업에 이제 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은 일본의 자금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구권 자금이라 그래요. 예. 그동안 이 배상의 성격이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이제 지배를 받았던 데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이제 60년대 6조를 받았는데 그 북한은 이제 앞으로 한 그게 성사가 되면 200억 달러를 받게 예. 예상이 되죠. 아니, 실질적으로 미국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야 이제 북한에서도 워낙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뭐 우리 많은 것 해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야 북한에서 트럼프 타워 보고 뭐 맥도날드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곤 했지만 현실적으로 뭐 자금 이런 것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정부 재정을 예. 저 투입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죠. 네. 민간 투자를 이제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맥도날드나 이런 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 최대 투자국이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2008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거는 싱가포르가 북한에 인프라 투자 25조를 투자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거대한 자본으로 이제 마신령 싱가포르도 있었구나. 마신령 스키장을 건설했고요. 그랬구나. 네. 원산 지역의 아시아 나폴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산에도 투자를 했고요. 원산에 많이 짓고 네. 있죠. 아, 싱가포르. 그게 싱가포르 자금이구나. 네, 싱가포르가 중국이 북한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있죠. 예. 근데 이제 2017년 10월 이후로 미국에서 투자를 막았죠. 그것도 제재를 했구나. 제재를 네, 했구나. 네, 맞습니다. 예. 자, 그 우리는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자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 자금은? 그 네. 유엔에서 지금 제재 조치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딱 규정해 놓은 게 뭐냐면 공공 인프라 시설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업 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 투자하기 어렵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나 지금 이제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좀 아픈 기억이긴 한데 천안함 폭진 2010년도에 이제 하고 되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사실 오이사 조치를 했거든요. 이거 해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현 상황으로는 지금 투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원칙적으로는. 예. 자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네. 그 남북 협력 기금이 9,500 정도 되고 9,500억 또 원이요. OD 자금이라고 이제 개발도상국에 원조해 주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게 3조 400억 연 이제 그 정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를 대폭적으로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아까 말한 대일 청구권 자금에다가 또 남한에서도 이제 남북 협력 기금 사업을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딱 처음 들었을 때 9,500억 원 하면은 야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깔고 산업단지하고 경제부 이런 거에 필요한 비용이 250조 원이래요. 그렇죠. 그 인프라 그런 조성은 거에 네. 비하면은 9,500억 원이 아직 큰 금액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때 산이 많네. 돈도 더 있어야 되고 또 조치도 해제가 돼야 되고. 예. 자, 이 남북 경협 사실 이게 단순한 그 물질적 교류나 투자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 상호 간의 그 신뢰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북 경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시도하려는 이유. 일단 남북 경협의 궁극적 목적은 이제 통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이제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같이 한반도의 재성장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정말 완전한 통일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 공존을 그렇죠. 위한 예, 단계 뭐 발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그냥 똑똑하게 얘기 잘하셨어요. 아니 아까 정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을 제가 그냥 살짝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예. 사실 예. 누구랑 이렇게 친해지려면 네.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좋은 거 같이 구경하고 수다 떨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네. 그거 출발이 과연 경제 협력 아니겠느냐. 네. 예. 그래서 우리 그걸 시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시 내가 만약 또 한번 만약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재 이런 상황, 남북 경협 분위기의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에 주목하겠습니까? 일단 뭐 옥류관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옥류관, 뭐 평양냉면과 수육 이쪽에 저는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뭐 이미 반영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계약이 그런 어디 됐을까요? 아니요 그 옥류관이 아니라 전 네. 현실적으로 우리 네네. 기업 중에 면을 제조하는 회사 예. 면 제조사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주목. 제분 뭐 예를 들자면 CJ 네. 예 푸드. 네. 뭡니까 풀무원 상장돼 있나요? 풀모는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주식들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분 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네, 대한제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제분 거기가 거기랑 계약을 한대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예. 냉면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아.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하고 그거를 이제 중간 단계 거치는 회사하고 실제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하고 마진을 보게 되면 완제품 쪽이 훨씬 높습니다. 완제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밀가루, 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마진이 제일 높으니까 그것도 그냥 힌트거든요. 뻔한 주식이 나오는 거죠. 뭐 농심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농심 그거 자꾸 말씀드렸는데 원재료죠. 예. 네, 뭐 그런 거, 뭐 오뚜기 뭐 이런 거. 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가는 사실 움직였습니까 이번에? 사실 이것 때문에 움직이진 않았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요. 뭐를 예. 아직 안 했는데. 사실 뭐, 예. 네. 아니 그 뭐 냉면 많이. 단독 제공 뭐 단독 면 뽑아 막 이런 건 기사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 실제로 예전에 제가 예. 그 홍콩에 촬영 갔는데 홍콩 시장에
바나나 우유, 우리 한국산 바나나 우유를 사기 위해서 항아리 모양. 중국 사람들까지 홍콩에 넘어와서 그걸 막 사재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빙그레 주식을 샀는데 몇 년도에요? 제가 한 15% 이익 봤어요. 오. 네, 최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느끼는 내 느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이에요? 아니 한 10년 전인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기아 자동차가 외국 촬영 갈 때마다 늘어나는 모습. 그거에 제가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기아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예. 아 괜찮다. 내 소신이다. 네. 난 사고 오래 기다릴 것이다. 예. 3만 원에 사서 6, 7만 원에 언제적 얘기예요? 그것도 한 15년 전. 네. 아 어쨌든 뭐 이렇게 피부로 직접 느끼고 전 되게 그거 본인의 중요하게 소신으로 생각하죠. 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봤다는 거 뭐 굉장한 뭐 해안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번 선배님이 그 전문가신데요. 냉면에 우리 그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 시기에 예. 제가 볼 땐 뭐 농심이라든가 농심도 둥지냉면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 좀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뭐 사거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어땠어요? 농심이요? 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안 봤죠? 이번은 예. 아니었던 걸로. 아까 그 네. 기아차 말씀 잠깐 드리면 사실 네. 기아차가 올랐던 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델 생산할 때 플랫폼을 통합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러니까 네. 찍어내는 이제 모노코크 방식으로 이렇게 찍어내는데 네. 그 찍어내는 플랫폼을 통합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요. 아하. 또 하나는 아우디 아시죠? 네. 뭐 사실 고가 외제차죠. 브랜드잖아요. 독일 3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아우디 수석 이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음. 피터 슈라이어라고. 아, 그거 그 양반이 영입했죠. 예, 처음부터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지금은 이제 사장인데 어. 그분이 이제 아예 그냥 디자인을 혁신시켜 버렸죠. 아, 그래서 네. 수출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맞습니다. 제가 감지한 거죠. 네. 아유, 물론 요즘 저 기아차의 주가는 좀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카멜레온이 이렇게 온도 감지하듯이 수첩과의 저런 걸 감지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예. 예.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주식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아까 뭐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완제품 만드는 예, 그냥 신용품주들 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평양냉면 뭐 이러면서 내놨을 때 그렇죠. 그게 예. 뭐 실제로 매출 증가율이 몇 프로인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음흠. 근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로 투자하기에는 좀 동기 요인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저희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도로 가려면 시멘트 필요하잖아요. 뭐 건물 세우려면은 철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 이제 주식들을 좀 음흠.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시멘트 뭐 또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예, 철. 실제로 그 도로 그 까는 그 아스콘 그거 관련된 종목이 사실 좀 떴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국석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떴다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제자리. 예, 그렇죠. 아, 반짝 효과는 분명 다이렉트로 가긴 하는 거네요. 그쵸. 예. 발 빠르게 빨리 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타이밍이네요. 네, 타이밍. 그런 경우는. 자, 우리 오한결 대표. 방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재분 얘기하신 거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철도, 뭐 광물 개발, 철강, 전력 설비, 비료 같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게 될까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잘 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재분이라든지 이제 북한과의 협력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숨은 진주들을 찾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닐까. 네. 당장 추천드릴 건 네. 철도 관련주로 해서 시기를 잘 타는 방법이 수익을 내기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 네. 예를 들면 현대제철 이런 건가요? 뭐 현대제철도 있고요. 푸른기술, 뭐 남광토건, 뭐 부산산업 같은 종목들. 뭐 대아TI 뭐 이런 네. 거. 예. 여러 주식들이 있군요. 적으셨어요? 아니 돈 있어 사죠. 그러니까요. 지금 정 의원님은 주가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주눅이 드시고. 낯빛이 예, 네. 살짝 어두워지세요. 네. 근데 실제로 철도 관련주들은 이제 주간 변동성이 거의 다 10% 이상이 넘어가요. 주간 변동성이. 네, 주간 변동성이 1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어허. 타이밍만 잘 잡고 산다면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매수한다면 네.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관련 업종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 변동성 10%가 넘는다는 얘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폭이 네, 맞습니다. 10%를 그러면 이제 더 넘나든다.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클릭할 준비를 하면서 있다가 클릭해서 확 산 다음에 그게 이제 하락 변동성일 수도 있으니까. 예, 아, 네, 그러니까 뭐, 반짝하기 전에 콕 그래서 샀다가 보통 오전에 예. 사시면 물립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요 쪽집게 이거는 이게 그때 달라요. 이건데요. 예. 통계상으로 예, 통계상.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막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릴렉스하게 그냥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산산업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오전에는 그 코스닥이 밀리면서 쭉 밀렸다가 이제 그 한 1시쯤 네. 나와죠 뉴스가 철도 관련해서 장성금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이라면 지금 이제 화요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8월 오늘 7월 31일.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철도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가에 잘 담는 방법으로 저는 오한길 단기간에. 대표님이 좀 잘 찝어주신 것 같은 게 427 판문점 선언 때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3명 언급된 거예요. 이 철도가 관련된 부분은 어허. 예 다른 거는 사실 뭐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됐었는데 뭐 6월 26일 날 남북 철도 협력 분과회담도 개최를 한 상황이고 지금 장성권 회담도 예 지금 얘기 나왔고요. 저는 이 우리 두 경제 전문가 우리 오한길 대표 이만중 과장 참 재미있는 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종목은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 막판이 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스물 나와요. 예, 조금이라도 좀 더 그쵸. 힌트를 드리고 싶은 우리 거군요. 청취자분들이 좀 예. 흥미를 그렇죠. 유발을 저희 좀 방송 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또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하지만 이제 두 분 정말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게 사셔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관심을 가져라라고 지금 얘기해 맞습니다. 주시는 겁니다. 네. 첫 방송이고 예. 긴장을 하다 보니까 준비해온 거에 한 3%도 말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슈라든지 예. 많이 던져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네. 3%가 뭐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아유. 기대가 됩니다. 보통 예. 저 이 녹화 녹음인 경우에 뭐 말 많아봐야 그 소용없어요. 예. 편집돼요. 지금 말씀하시면 거의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전혀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운터 펀치 첫 시간이었는데 이게 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네요. 금방 또 하네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 네, 어떨떨합니다. 근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좀 푸세요, 제발. 시작할 때도 그 최근 투자 그 손해 보신 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잊어버리고 예. 있는데 자꾸 생각나게 만드네. 아유 오늘 좀 잘 잡아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예. 김주희 아나운서. 예, 이제 좀 재밌는 뉴스 쇼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역시 소망과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한창 재밌고 뭐 그런 미디어 컨텐츠들도 있지만 실은 이제 나이 1살, 2살 먹다 보니까 나라 걱정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나라 걱정 여기서 좀 같이 하는 우리 팟캐 청취자분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만중 과장. 이만군 괜찮은데요? 이만준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평소 이제 지나칠 수 있는 이슈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이 누구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떨린다고 이런 저 방송에 처음 참여한다고 저는 그랬는데.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죠. 이제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 끝났네요.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한결 대표. 그래서 나의 시각과 네. 나의 관점에서 꼭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경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줄 수 있는 팟캐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카운터 펀치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정말 즐거웠고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뭐 이게 참 어떠셨어요? 네,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예.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진행해서 아주 영광이었고 앞으로 참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요즘 경제 신문이 네. 경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문화, 정치도 있고 경제를 좀 많이 할애하잖아요. 경제면을.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항상 경제 신문을
들고 탑니다. 넣어둔 지분 때문에. 정확하게 탑승하기 전에 거기 옆에 있던데. 예. 환경 매경.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신문 특히 저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굳이 경제신문 보지 않아도 정수만을 뽑아서 여러분 귀에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카운터펀치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